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교적 어두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변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무너질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랜 기간 쌓아온 시장에서의 입지와 노하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는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만한 양산 규모와 기술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치킨 게임이라는 상황이 종종 연출됩니다. 시장 지배 기업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제품을 생산해 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경쟁자들이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를 유도하는 전략이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앞서 중국의 반도체 불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또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에 초기 진입 비용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치킨 게임에 돌입하는 순간 반도체 제품의 가격은 확 낮아지고 중국 기업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제품을 많이 팔더라도 이미 투자한 엄청난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로 양산을 하기에는 또다시 지출해야 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자랑인 뛰어난 기술력도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는 덤이죠.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주도권을 뺏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기업들도 세계 1위답게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최근 가장 쟁점인 일본의 수출 제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마냥 부정적으로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우선 국내 기업들의 소재 자립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제한된 핵심 소재들의 대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자체 개발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껏 일본의 소재를 수입해온 이유는 소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처음 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일본 기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소재의 품질이 뛰어난 것도 또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품질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때문에 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죠. 실제로 이미 일부 소재에 대해서는 국산의 완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은 국내 기업들에게 감산 명분을 제공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진정으로 인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생산을 줄이기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감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듯 현재의 한일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 개선,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이번 조치를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네요. 현재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지나친 편중을 극복해야 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부진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음을 올해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또한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입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대기업의 곁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이 반도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들을 생산해내죠. 그런데 이번 한 해의 무역 분쟁에서도 확인했듯이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공유, 인력 순환 배치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의 분업화가 트렌드가 되며 국내 중소 팹리스 업계가 여러 등장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교육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니까요. 우리 정부 또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유도, 여기에 더해 산업 간 협력 지원,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3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반도체가 이제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